위험성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 사람한테는 해롭죠. 그만큼도 환자로서는 안전하다라는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다. 이번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실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실험을 보면 권련이라고 하죠.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 권련형 전자담배를 태워서 연초담배랑 액상형 전자담배, 베이핑이랑 그다음에 아이코스 같은 그런 권련형 전자담배 이런 제품들이 미세먼지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를 보아서 간접흡연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아마 기초 연구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과연 거기서 미세먼지가 얼마큼 나오는지, 또 블랙카본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얼마큼 퍼져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한 그런 연구 결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도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담배도 미세먼지가 나온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미세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할지라도 블랙카본이 굉장히 역시 발생한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그런 유해 성분들이 멀리 퍼져나간다가 연구 결과였습니다. 먼저 담배업계는 액상형 전자담배 속 연기가 초미세먼지가 아닌 수증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먼저 초미세먼지 정의를 명확히 해야지만 이게 초미세먼지인지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정의를 보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 같은 이런 입자들을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특정 유기화합물, 그다음에 물이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입자들이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앞서 말한 초미세먼지 정의에 따르면 이건 미세먼지가 맞습니다. 그 정의만 따르면.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냐 안 하냐고 만약에 질문 주신다면 미세먼지는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으로 만약에 미세먼지 측정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사우나가 가장 미세먼지가 많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사우나가 그렇게 해로운 장소 아니잖아요. 증기가 많으니까 뿌옇긴 하지만 그거는 배기가스나 뭐 탄광촌에서 나오는 먼지랑 다르잖아요. 이거를 구별을 안 하고 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두 번째로 실험 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광산란 방식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미세먼지 양을 측정한 조사 장비가 직독식 장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세먼지를 양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고전적인 방법은 그 안에서 필터에 이 먼지를 포집해 가지고 그 먼지 양을 재면 돼요, 무게를. 그러면 가장 정확한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빗을 쪼여 가지고 빗을 쪼이면 막 먼지가 산란이 되잖아요. 이 산란된 양을 가지고 먼지를 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간편하긴 하지만 먼지와 증기를 구별할 수 없어요. 물방울도 먼지로 측정하는 거예요, 얘는. 광산란, 빛이 지나가면서 산란되는 그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화되면서 이런 물방울들과 그 내에서 유해한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같이 날아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증기가 많이 측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많이 측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온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더 많다라고 결론을 내려면 약간 보완 실험이 필요합니다. 보완 실험이 뭐냐면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대기 오염 조사할 때 미세먼지 측정하잖아요. 그런 장비들 보면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수증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측정된 장비를 보면 사실은 전처리 과정이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 확산거리가 액상형이 가장 멀다는 것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연초는 먼지가 나오니까 먼지는 무거우니까 피면 그 가까운 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액상형이 전자담배는 증기니까 증기로 분산이 돼서 이게 증발이 됐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멀리에서 검출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권련은 바로 바닥에다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안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옆 사람한테는 권련이 훨씬 해롭죠. 멀리 날아가는 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코일에 액상을 묻히고 적정 온도로 가열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법대로라면 블랙카본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약간 뭐 끓음이나 미세한 입자들을 우리는 그거를 블랙카본이라고 부르죠. 코일에다가 액상을 묻히고 그다음에 열을 가하고 특정 시간, 특정 출력, 특정 온도로 이제 가했을 때 그 상태에서 사실 블랙카본이 생성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이거 참 이상해요. 이거 보면 관련 담배가 제일 많고, 그쵸? 그건 확실하죠, 뭐. 이게 가장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물질은 관련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건 정부에서 보고서 인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액상형이 관련정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해요.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지금 그 아이코스 만드는 그런 그 외국 전자담배 회사들이 만세를 불러야 될 일이에요. 담배보다 우리 게 훨씬 독성물질 적게 나온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했네요. 이거 왜 광고에 활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측정 방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블랙 카본을 측정했다는 그 장비를 봐야 되는데요. 그 장비 원리가 뭐냐면 이런 카본 입자들이 빛을 흡수하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유해화학 물질이 물방울과 같이 형태로 날아가서 그 장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기화학 물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그것도 소위 말하는 블랙 카본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 카본 측정하게 되면 수치가 좀 잡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 카본이라고 만약에 그걸 단정 지으려면 좀 더 추가 실험, 역시 보완 실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상태에서 액상을 특정 온도로 이제 가열하게 됐을 때 유해 물질이 나오냐 안 나오냐라고 묻는다면 유해 물질은 나옵니다. 근데 블랙 카본이냐 아니냐라고 말을 한다면 블랙 카본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블랙 카본 발생량은 관련보다 5분의 1 이하예요. 보통은 미세먼지 나오면서 블랙 카본도 같이 증가하거든요. 보통 비례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는 훨씬 더 많이 잡히는데 블랙 카본은 5분의 1 이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역시 뭔가 기본적인 어떤 현상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 보완 실험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고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미세먼지나 블랙 카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한테까지 위험을 끼칠 수 있고 환경에 안 좋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인데요. 사실은 미세먼지, 블랙 카본이 발생했냐 안 했냐 이게 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전히 유해성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논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유해한 물질이 날아가는 건 맞거든요. 사실은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들이마시면 당연히 안 좋죠.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성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최고는 금연이고요. 특히 청소년기, 신체적 미성숙을 겪고 있는 아이들한테 청소년기에는 더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노출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험성은 달라진 건 없다. 다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블랙 카본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추가 보완 실험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베이핑은 연초보다 95% 이하 더 해롭다. 이거는 반론의 여지 없습니다. 흡연자 개인에게 금연 의도가 없거나 실패한 흡연자가 베이핑으로 바꾸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그죠? 연초는 덜 매력적으로 만들고 베이핑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베이핑의 니코틴 함량을 적절하게 높이고 세금은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인 흡연자는 바꾸도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접근 금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냐, 이득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말고는 풀 게 없다. 저는 반대로요. 담배를 완전히 금지시켜버리면 스트레스 푸는 다른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지금 몸에 해가 되는 거는 다 허용해놓고 이거를 피우는 어떤 이유는 환자들의 탓인 것처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다 금지시켜버리면 다른 방법으로 재미를 찾을 거고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명확하게 현재 우리가 이득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걸 같이 보시는 분들이 같이 계신다면 그만큼도 현재로서는 안전하다라는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이제 의견,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김시아 PD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기다려지는 재미있는 영상 들고 매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월요병의 싱PD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